이제 최대 관심인 그 단일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후보 확정한 뒤에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세력과도 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한덕수 후보와의 이런 단일화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요? 일단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단일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열어두고 왔고 오늘 또 단일화의 의지는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짧다는 것인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걸 너무 서둘러서 단일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은 3 이상의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이게 자칫 명분 없이 흘러가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마치 결과를 내놓고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어느 한쪽을 지지했던 우리 지지자들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로 모아서 시너지를 내는 데 있어서 같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만의 단일화라면 결국은 사실 지지층이 겹치는데 왜 두 분만의 단일화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또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일화 과정에서 뭐 다른 지역, 다른 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아울러서 묶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만 단일화의 진정한 효과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다른 후보들하고 단일화라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도 그 가능하다고 믿지는 않을 거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속으로는 그렇게 안 믿으실 거라고 보고 지금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라는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층이 겹쳐요. 그 다음에 단일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요번에 그 선거에서 요번에 투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지금 김문수 후보를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 사실을 뒤집어 보게 되면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김문수 후보가 표를 가져간 것은 일종의 너는 마중물 역할을 해라. 마중물 역할을 해라. 바로 이제 그걸 가지고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후보를 혼납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공당에서 있었던 그 열띤 그 경선 과정 같은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요식행위? 이게 돼버리고 그렇게 당선된 후보가 딱 가져가십시오. 나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에서는 어쩐지 몰라도 그 후보 본인도 그렇게 권력 의지가 강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게 예컨대 그 선거에서 경선에서 더 많은 표를 받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 이 부분도 그냥 뭐 내놓겠다 언제든지 뭐 이런 투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든 우리 내 중심으로 단일화 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통 보수 정당의 경선을 통해서 뽑힌 대선 후보가 불과 일주일밖에 후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한덕수 총리한테 후보를 내준다 이러면 정말 모양 빠지는 일이거든요.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캠프 내에도 그 단일화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각은 뭐냐면 한덕수 활용론. 그러니까 김문수가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한덕수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도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무조건 김문수가 돼야 된다는 김문수 중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 김문수 후보와의 그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한덕수와 논의하는 게 아니라 캠프 내부에서 격론이 있는 거예요. 김문수 캠프 내에서 이견이 정리가 안 돼서 이것도 정말 앞으로 지켜볼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 내에서도 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원샷으로 모든 분들을 다 포함시켜서 일주일 안에 단일화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1차적으로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그걸 매개로 해서 다른 분들이 연대하는 방식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캠프 내에서는 뭐 이런저런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아까 우리 진중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의 권력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후보는 지지자들이 여지껏 믿고 지지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일화 과정에서도 저는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쪽을 결론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만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서 그 자격을 가지고 한덕수 후보와 두 분이 만나서 조건들을 논의하고 단일화 과정을 주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대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경쟁력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대로 본인의 경쟁력을 알려서 거기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후보가 그래서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참 웃기고도 슬픈 얘기가 뭐냐면 김문수 캠프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누가 후보가 돼야 돼? 그럼 당연히 김문수가 돼야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저 장동혁 의원한테 물어볼게요. 누가 후보가 돼야 됩니까? 김문수 후보가 돼야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당원들 사이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그 열망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당으로서 왜 자꾸 우리 당내에서 우리 후보를 내지 못하고 외부에서 영입해서 아니면 외부와 단일화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우리가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일화는 일단 기본값으로 둔 상태에서 저는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선 과정에서 드라마를 한번 쓰고 또 단일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한번 쓰되 저는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김문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김문수를 위해서 뛰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 김문수 후보 선출 직후에 민주당에서 이제 한 말이 있어요. 앞으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 단일화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예상대로 단일화 과정이 좀 그렇게 치열하고 좀 뭐 진흙탕 싸움처럼 그렇게 번지겠습니까? 뭐 진흙탕 싸움까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게 뭐 당에서나 아니면 캠프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번 뒤집어 놓고 보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를 하면서 뭐 당에서든 어떤 누군가가 준 로드맵대로 원칙대로 기준대로 이것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캠프에서 양쪽 캠프에서 아무런 잡음도 없이 어떤 다른 목소리도 안 나고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캠프에서든지 아무 다른 의견 없이 누군가가 제3자가 아니면 당에서든 어떤 로드맵이든 룰을 줬을 때 그대로 그냥 예 좋습니다 라고 아무 일 없이 더군다나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모두 다 그냥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일화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긴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조율하고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슈를 저희 단일화 이슈로 끌고 가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그 역할을 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단일화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단일화하려는 목적이 이재명 후보를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로 단일화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냐 한덕수 후보냐 그런 이제 고민이 있잖아요. 앞으로 과정에서. 그럼 과연 어느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 하면 그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요. 양자 대결 그 자료를 한번 저 띄워주시면은 예. 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5월 1일, 2일 날 조사가 된 건데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붙었을 경우에 47.6% 대 38.8.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3.8. 김문수 후보가 이거로 보면은 이제 한덕수 후보가 잠깐 뭐 높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형세인데 자, 앞으로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런 단일화를 할 생각이신가요? 두 후보 모두 단일화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안, 2안, 3안 즉 언제까지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되느냐 실무적으로도 가장 무리가 없는 것은 언제까지 그리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누가 되든 언제까지라고 하는 데드라인이 있을 것이고 그걸 넘기더라도 뭐 단일화의 시간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든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그래도 최선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놓고 본다면 그 전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문항을 예를 들면 선호도로 할 건지 경쟁력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몇 대 몇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건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협상을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이 단일화 이런 건 사실 저희 민주당 계열 정당이 제일 많이 해본 거 아닙니까? 당세가 뭐 약하고 후보의 경쟁력이 약하고 세력이 분화돼 있을 때 항상 단일화 이슈를 많이 꺼내 들었는데요. 사례를 들어보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2012년 모델 두 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볼 때 왜 아까 그런 논평이 나왔냐 하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할 때 여론조사 문항을 가지고 합의하는데 3주일이 걸렸습니다. 최소한 2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적합도 조사 방식으로 할 거냐, 맞아요. 경쟁력 조사 방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1, 2%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불리가 너무 확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때는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양보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갔죠. 두 번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할 때는 한 달을 드자비를 했습니다. 단일화 방식을 놓고. 결국은 나중에 안철수 후보가 그냥 사퇴를 하면서 그냥 사실 단일화 효과는 별로 없었죠.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뭐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인품을 저희가 잘 압니다만 이 짧은 시간에 자기에게 불리할 것이 명확한 방식의 단일화 문항에 합의할 수 있는 거냐?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래서 아까 제가 양보성 단일화라고 말씀드린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불리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묻혀 시간이 쫓겨서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저희 경험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등록하는 날짜가 10일, 11일입니다. 5월. 그렇죠. 그럼 이제 일주일 사이고요. 공보물 제출 시간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 하다가 공보물도 못 만들게 생겼어요. 누가 최종 후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는 이게 과연 등록전 단일화가 가능한 거냐. 저희들 경험으로는 등록전 단일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인데 물론 후보가 한번 만나서 하루 만에 그냥 착 극적인 합의를 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난번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처럼 안철수 후보가 양보하는 방식은 하루면 되는데 어떤 게임 방식,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극적인 효과를 내려면 여론조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서 가능한가? 이제 이런 회의적 시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보다는 간단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경우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후보가 무조건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심이 오히려 바깥쪽에 있는 후보한테 좀 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여태까지 경선 과정이나 모든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정표가 짜왔다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항에 따라서 크게 또 달라지지도 않거든요.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은 그게 그거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더 허탈한 건 뭐냐면은 뭐 단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뭐 단일을 하게 되면 저쪽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수치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수치가 나와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그 수치가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뭐 거의 뭐 두 자릿수 정도로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는 그 단일화 논의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치열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진흙탕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진흙탕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 뭐 합의에도 추대하는 식으로 대신 뭐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추대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대신 그 아까 기대하신 그런 식의 그 드라마 같은 건 이번 경선에서도 없었고 그 다음에 단일화 과정에서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단일화가 이렇게 쉽게 순탄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김문수 후보가 권력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 강적들 방송하기 전에 뉴스 프로그램에 TV조선 출연하려고 오셨어요. 끝나고 잠깐 나가시면서 강적들에서 뭐 나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하는 거 별로 못 봤어. 뭐 그렇게 농담하시는데 그건 진 교수님은 주로 안 좋게 얘기하시고 저는 좋게 얘기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굉장히 좀 업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리 한덕수와 예비 후보 한덕수가 다르다. 언어도 다르시고 거의 정치인이시더라고요. 막 사인해달라는 뭐 젊은 친구들하고 사인.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신데 저는 한덕수 예비 후보가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의 그 단일화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을 그냥 뭐 단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저기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좀 높은 걸로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예비 후보 입장에서 경선 룰을 단조롭게 오케이하고 합의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된 것이 갖는 의미라는 건 뭐냐면은 그 지지자층에 쉽게 말하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원들 대상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실 지지층 대상이거든요. 이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당 후보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려줘라. 근데 그 일을 갖다 수월하게 할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한동훈은 아닌 것 같고 이쪽이 내라서 몰아쓴 사람인데 네. 여기서 그거 뭘 한들 무슨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인가. 아마도 이제 캠프 쪽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후보는 그렇게 생각하고 후보도 본인이 보니까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나오신 분 같지는 않고 당이 좀 어려우니까 나라도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희생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계속 말씀을 해오셨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뭐 그렇게 과연 치열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쯤이면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가 아마 장동혁 총괄본부장한테 그렇게 지시했을 수도 있죠. 단일화를 당신이 맡아라. 창구를 지목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연락 지시 받으셨습니까? 말 못하죠. 지시 받습니다. 근데 뭐 문안 가지고 그럴 것은 아까 우리 진정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완전히 다른 당도 아니고요. 일단 결이 같고 사실 지지층이 비슷한 측면에서 물론 뭐 국민의힘 후보고 무소속 후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뭐 단일화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각각 후보를 놓고 양대 대결하는 경우와 또 이게 완전히 이제 하나로 모아졌을 때 또 저는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뭐 조금 더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면 저는 뭐 그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고 그걸 매개로 해서 연대의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도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냥 손 놓고 있자라고 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단일화 과정을 그래도 가장 잘 뭐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 과정이 조금의 긴장은 있다 할지라도 뭐 컨벤션 효과를 내는 그 단일화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의 총리와 장관. 윤석열 정권의 장관이 단일화하는 게 무슨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어차피 윤석열 정권이 이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세력이 가령 이런 겁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는 정몽준이라는 분은 제3지대의 이 중도적 서양의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후보와의 경쟁력 조사에서 보면 20% 초반대에서 앞서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단일화가 시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세력과 세력이 만나는 의미가 있는데 뭐 같은 국무위원끼리 경쟁하는 것이 과연 무슨 시너지가 난다는 것인지 전 사실 오히려 바깥에 아유 새로운 제3의 후보와 통합을 하거나 경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뭐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없다면 뭐 이낙연 전 총리나 이런 다른 지대에 있는 분들이 연대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데 한덕수 후보를 통해서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연대 가능성이 열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단일화가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아니면 좀 더 연대 가능성을 열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서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은 결국은 반 이재명 연대로 모인다는 그 기치를 걸고 있다면 이걸 시작으로 해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그런 연대의 그런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는 어떤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 뭘 해도 소용없다라는 패배의식만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는 없지 않는가.